안녕하세요. 골설 4화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저는 나 팀장이고요. 안녕하세요, 로리박입니다. 저는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1, 2, 3화를 하면서 몇 질문들이 좀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제 초보분들의 질문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하죠. 네, 돈도 좀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장비에 대한 부분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실제 지금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훈련소, 행복골프 훈련소를 지금 다산점. 다산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줘요? 보통 그런 경우에 장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통 오면 골프채 사야 처음에는 돼요. 완전 초보자가 와서 완전 초보자가 왔으면은 골프채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도 돼요. 일단 손님 끌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런 거면 있는데. 처음부터 사야 돼요. 이러면 등록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골프채나 이런 것들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장갑 정도 준비해 오시면 되고 뭐 운동화도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습장들이 사실 어느 정도 기본 세트는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필수적으로. 예. 근데 왠지 처음부터 내 거를 사서 그걸 길들여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그렇긴 한데 뭐 그러면 좋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우선 스타트할 때 내가 중간에 때려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제 계속 이걸 할 것 같은데 라는 시점에 사야죠. 보통 그래서 7번 아이언만 사가지고 중고로 뭐 이렇게 7번 아이언만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데? 쓸데없는. 아 그래요? 7번 아이언 정도는 어느 연습장이나 다 있어요. 있으니까 굳이 아니, 7번 굳이 아이언만 살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다. 없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지금 짚어보자면 골프 장갑은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빌려 쓰기도 사실 조금 약간 애매한 거고 저희 사야 같은 될 것 경우는 같은데. 좀 그 비싼 거 끊으시면 그냥 드리거든요. 비싼 거라는 건 이제 연회원, 뭐 6개월 회원 그렇죠. 이렇게 이제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이 저만의 내부 스킬인데 네. 오셔서 조금 할 것 같으면은 장갑을 먼저 끼워드려요. 새거 막 뜯어가지고. 새거 뜯어가지고 끼워드리고 네네네네. 스윙을 조금 시켜요. 그럼 땀으로 약간 젖잖아요. 이 사람 미안해서 등록을 하게 이 골프 장갑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음. 뭐 저는 19 끼면 맞더라고요. 이사님은 몇? 저는 20, 20. 22호, 선생님은 몇? 저도 끼세요? 22호 혹은 23호. 23호. 그게 제일 많이 남자분들 그렇죠. 끼시는 남자가 사이즈인가 23이 제일 봐요. 많은 것 같고요. 손 크기에 따라서. 이게 꽉 맞게 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편하다? 양피는 네. 그러니까 완전 가죽으로 된 양피 장갑 같은 거는 꽉 맞는 게 좋아요. 왜냐면 좀 끼다 보면 헐렁헐렁해지거든. 가죽이 늘어나죠. 탄력이 좀 있는. 예. 근데 이제 보통 인조피, 보통 순 가죽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경우는 이제 조금 핏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이 결국 소모품이잖아요. 장갑은. 그렇죠, 뭐. 그쵸? 대표적인 소모품이죠. 그럼 처음엔 굳이 비싼 장갑? 막 어유 절대 소용없죠. 그 전체 막 양가죽으로 된 거는 확실히 더 좋긴 좋나요? 글쎄요. 꼭 그렇지가 그렇게 않나요? 네, 저는 요새는 그냥 연습 장갑 있잖아요. 네, 5,000원짜리. 네. 양피 장갑은 한 3배 정도 비싸잖아요. 근데 오히려 연습 장갑이 편해. 그 여기 막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막 뭐 네, 뭐 돌기 이렇게 같은 거 막 붙어 있기도 붙어 하는 막 있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양피 장갑이 보통 좋은 거는 한 25,000원, 3만원 가까이 해요. 그거는 타당 10,000원짜리 이상의 내기를 칠 때는 그걸 껴요. 네네. 내기가 없을 때는 그냥 싸구려 장갑을 낍니다. 장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러면 그래도 안 사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또 시작하는 마음에 사가지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일단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의 문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풀 세트로 그러니까 장비를 골프 클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장비를 살라 그러면 제대로 된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어요. 풀 세트 드라이버부터 뭐 필요한 모든 채가 다 있는데 골프 백까지 해서 뭐 60만 원, 80만 원. 저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대부분 뭐 약간 정말 금방 쓰레기가 돼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좀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사면 300만 원이에요.
몇 개예요? 약. 14 이제 여자들 채를 기준으로 보면은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10번이 피칭 웨지, A 웨지, 11번 A 웨지, 12번 샌드 웨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드라이버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가 있고 유틸이나 우드가 있죠. 하나씩이죠. 그 다음에 퍼터가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개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9개, 10개, 11개 정도. 요걸 우리가 보통 풀세트라고 얘기해요. 그 규칙상 골프 규칙상 그 쓸수 클럽 있는 제한이 있죠. 있나요? 최대한 프로들 대회에서는 네. 14개까지가 제한이에요. 14개 넘어가면 벌타예요. 그런데 요렇게 이제 보통 아마추어들이 채를 팔 때는 요게 이제 기본 세트거든요. 근데 요게 한 브랜드로 어떤 회사에서 나온 거를 어떤 브랜드 제품을 요걸 다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이버는 어떤 거, 퍼터는 또 완전히 달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나눠지는 얘를 다른 브랜드로 살 수는 없죠. 요 각각을. 아이언 세트. 아이언 세트가 있는 아이언 거고 브랜드 별도. 브랜드가 있는 거고. 오히려 아이언 웨지는 또 이제 별도로 살수 여기서 있고. 웨지 쪽은 또 별도로 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웨지라 그러는데 요거는 별도로 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드라이버든 우드든 유틸리티든 뭐 요건 또 하나의 시리즈 형제 같은 거고 퍼터는 완전히 다른 특성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아니 이거 더 비쌀 수 있고 좀 더 쌀 수는 있는데 대충 내가 내 걸 사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200에서 300 정도의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내가 골프를 시작해가지고 이걸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사람이 한 3개월 하다 이건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아 그만둘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처럼 이제 이 사람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영업적인 어떤 걸 하겠지만 사실 본인 입장,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 3개월은 좀 유예하자. 내가 할지 안 할지 이 정도 비용을 들일지 말지 좀 고민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걸 갑자기 이렇게 물론 이제 들여놓으면 하겠다는 욕구가 더 생길 수도 있죠. 돈을 일단 써놓으면 내 아까워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 중에는 남편이 좀 와이프가 쳤으면 좋겠어. 그럼 왕창 그러면 사죠. 300을 들여서 차를 먼저 사줘. 심지어는 포기하면 안 돼. 여자분들한테는 남편들이나 아니면 또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한테도 와서 선생님 저 골프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싼 옷을 사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골프 옷이라는 거는 골프장 아니면 입기가 사실 어려운 옷들이 많잖아요. 화려하고 막 이렇게 컬러풀하고 그리고 일단 짧고 막 비싸잖아요. 이게 비싸고 이러니까 저는 골프채뿐 아니라 옷도 좀 좋은 걸 멋진 걸 좀 사라라고요. 그럼 한 500 썼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만두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골프에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비용을 초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스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스윙이 초보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한 달이 다르게 성장해요. 한 달이 다르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쭉 가면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잖아요. 그런데 이때 뭔가 클럽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엄청 잘할 거 아니야, 키가. 옷을 딱 맞는 옷을 사면 나중에는 작아서 못 입게 되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옷을 맞춰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성장 단계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래서 저는 시작해서 한 적어도 필드를 나갈 때쯤 되면 빠른 사람은 3개월이고 좀 늦은 사람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조금 스윙이 어느 정도는 뭐 그래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요게 3개월 정도, 6개월 돼서 그 자기 클럽을 마련해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 첫 필드를 나가려고 할 때. 그 한 달 전후. 좋은 클럽을 사면 이게 더 쉽게 느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좋은 클럽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내 스윙에 어우러지는 요게 좋은 클럽이죠. 이 좋은 클럽은 소재의 문제예요? 내 몸에 맞는다. 제일 그 영향이 길이? 많이 끼치는 거는 뭐 길이도 있지만 샤프트 있죠. 네. 그 헤드와 그 그립 사이에 있는 샤프트의 그 단단함, 강도 문제. 강도 그게 스윙 스피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그게 나한테 맞는 강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모르죠. 본인들은 전혀 알 수 없고요. 그건 전문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게 이제 골프 클럽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이게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될 맞아. 주제거든요,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클럽을 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흔히 자기가 좋은 거 막 산다고 샀는데 굉장히 상급자가 쳐야 될 어떤 채. 그 다음에 또 여자분이 뭘 사왔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해서 사왔는데 굉장히 무겁다든지 초보자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이런 채들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야 된다면 조금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골프 클럽은 제가 보기에는 스윙이 조금 안정기에 접어든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필드를 나가려고 하는 어떤 결심이 섰을 무렵 그때 골프채를 구매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 누군가에게 물려받는다. 일단은 물려받는다. 쓰다가 뺏는다. 산다. 뺏거나 물려받는다가 제일 근데 아니면 남편 거는 안 된다. 성별은 그렇고, 네. 남녀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당근을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당근도 네. 괜찮죠. 중고도 괜찮아요. 여성들의 기성체라는 거는 사실 옷으로 따지면 뭐 한 사이즈, 두 사이즈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거의 한 사이즈. 한 사이즈. 미디움밖에 없어요. 그냥 여성용. 이거 네, 여성용이에요. 여성용.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초보들의 그 스윙의 불확실성이라는 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대충 물려받아서 쓰면 대략 한 1년은 뭐 쓰는데 문제 없다. 근데 저는 이제 권하는 거는 이렇게 샀던 이렇게 했던 간에 다 중고를 샀던 새 거를 샀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걸 간과하는데 자기 몸에는 그게 피지컬한 피팅은 필요하다. 이게 제 옛날부터의 주장이에요. 피지컬한 피팅은 필요하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키에 맞춘다든지 그건 좀 길이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의 두께. 여자 손이라고 사이즈가 다 같지 않잖아요. 아까 본인은 18이라고 그랬죠. 여자도 20도 있고요. 19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손이 큰 사람은 21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산대로 그냥 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산대로 그냥 치는데 신발이 230밖에 없어. 난 240이야. 근데 너 230에 그냥 신어. 이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무식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자 키도 그립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게 스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키가 150인 여자와 키가 170인 여자가 같은 클럽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그런 중고를 샀던 뭐라 했던 그 피지컬 피팅을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엔 한 2, 30만 원 들어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많이 들면 한 50만 원까지도 들거든요. 저 11개에서 저 14개의 채를 전부 다 되도록이면. 피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되도록이면 뭐 피팅이라기보다는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손 사이즈, 키, 팔 길이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거에는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 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 뭐 무게를 조정한다든지 각도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건 당장 어려워도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기본적인 자기 몸에는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네요. 그게 저는 스윙을 빨리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럼 근데 골프채를 그 비용을 사든 아끼는 거지 사람들이. 물려받든 해서 피팅샵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스윙은 놔두고더라도 내 스윙에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신체적 조건에는 맞게 조금 아니 이런 거잖아. 우리가 청바지 좋은 걸 샀어. 그럼 어쨌든 품도 맞추고 길이도 맞추고 해서 입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물론 내 몸에 딱 맞는 게 있어주면 좋은데 이 클럽이라는 거는 보통 시장에 가서 내 몸에 맞는 옷을 딱 골라서 입을 확률보다 훨씬 떨어져요. 예약 확률은. 저 같은 경우는 바지 같은 거는 무조건 줄여주거든요. 이제 나의 짧은 것도 아까운 나와요. 만큼 잘라야 돼. 7부나 8부 사면 그러니까 우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바지 사도 기장을 다 줄이는데 네. 저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안 맞춘다는 거는 되게 바보짓이야. 예를 들어서 중고를 막 마침 뭐 당근을 뒤져가지고 여자채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한 1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는 좀 피지컬 피팅을 하는 용도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탐문해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괜찮을까 이런 걸 좀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혜가 이런 거잖아요. 좋은 의사를 자기 곁에 두는 거는 인생에 굉장히 큰 행운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골프 라이프를 즐긴다 그러면 주변에
그 자기 클럽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는 상급자, 잘 알고 있는 뭐 상급자 중에도 좀 그런 게 전문인 그런 걸 파고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거나 내 주변에 피터를 한 사람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인 거죠. 그걸 고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행복골프훈련소에서는 당연히 피팅을 도와줄 만한 전문가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뭐 장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 장비에 대해서 따로 특집을 한번 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건 별도로 특집을 해가지고 한번 하시자고요. 장비 외에도 또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게 요새 그 연습할 곳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저희 행복골프훈련소처럼 실내 연습장도 있고 또 인도어라고 불리는 실외도 있고 뭐 혹은 그냥 룸스크린에서 연습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초보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뭔가 다 가야 되는 것들인 건지 혹은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뭐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이런 걸 좀 알쏭달쏭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이게 어디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여기 실내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행복골프훈련소 사장님은 당연히 실내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시작은 실내에서. 시작은 실내에서. 날씨에 상관없는 실내에서. 네. 그렇다면 각각의 장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행복골프훈련소로 오세요 이렇게. 그렇지. 여기 행복골프 TV이긴 하지만 네 골설이니까. 근데 일단은 실내에서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실외로 가면 일단 비싸고요. 아, 실외가 더 네, 비싼가요? 비싸요. 왜냐면 실외 골프 연습장은 6개월 장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안 되고 겨울 안 돼요. 추워서 겨울은 한여름에 거의 손님이 없어요. 한여름에 더울 때도 뭐 장마철 이런데 네, 비와도 안 될 되고 거고. 또 더워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장사가 너무 저도 실외 연습장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도 진천에 하고 있고 옛날에는 실내 연습장이 없을 때는 그래도 겨울에 손님이 그나마 있었고 여름에 그나마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로입니다. 요새 같이 하시더라고요. 실외에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지하나 뭐 1층에 뭐 그러니까 실내 무조건 같이 초보자는 실내에서 시작해야 되고 실외는 비싸다. 왜냐하면 1년에 6개월밖에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시설 투자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실외는 어쨌든 굉장한 뭐 하여간 몇십억이 투자돼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그러려면 수익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어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시내 실외 연습장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서울 시내 네. 거의 없어요. 다 아파트가 들었고 오피스텔이 그 들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겨울에 스토브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죠. 지금은 안 해요. 열풍기? 아예. 뭐. 위에 막 뜨뜻한 열풍기가 스토브 갖다 놓고 막 여름엔 에어컨 틀고 막 이러거든요.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옛날에는 이제 실외를 갔을 때 실제 공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실제. 그게 보니까 이제 좋잖아요.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공이 실제로 날아가는 걸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옛날에는 스크린 골프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게. 그쵸.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메타를 그러니까 어. 벽 보고 그걸 이제 벽치기라 그러는데 옛날에 실내 연습장은 다 벽치기였죠. 벽에다가 이렇게 칠자 써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린에 관역 깃발 이렇게 있고, 있고 예. 뭐 아니면 뭐 관역 있고 이런 거에다 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이 친 게 몇 메타나 갔는지 탄도가 어떤지 스피는 먹었는지 슬라이스가 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야 날아가는 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내 지금은 스크린 골프가 다 그게 거리, 방향, 탄도, 구질, 뭐 헤드 스피드, 뭐 오히려 여기서 알 수 없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죠. 그죠? 자기 스윙 폼도 놓고 자기 스윙 폼도 심지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초보자가 골프를 익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실내라고 하지만 스크린 골프가 장착되어 있는 실내 연습장에서 무조건 시작하셔야 됩니다.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외 연습장을 가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한 150m를 넘어가잖아요. 공이 날아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150m라고 보면 이게 넘어가면 지공이 어떻게 가는지 잘 안 보여요. 드라이버를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150m 넘어가서 200m 가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 알 수도 없고. 이렇게 그물 같은데 그러니까 뭐 맞고 떨어지니까 알 수도 없고. 떨어지니까. 근데 이 스크린 골프는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 150m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뭐를 보러 간다고 하지만 실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연습장은 다 데이터가 보이고 사실은 이쪽 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드라이빙 레인지에 가서 내가 치는데 맞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야. 그럼 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바람이 좀 불어 더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 내가 내 샷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무조건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실외도 인도어라고 불리는 그런 게 있고 또 잔디로 되어 있는 실외 연습장도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죠. 어. 그거는 이제 잔디값까지 또 받아야 되니까. 되게 그게 이제 영종도에 있는 드림 골프 레인지 같은 데 가면 이제 실제 공을 치게 하고 저희 제주도도 잔디에서 치게 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한 개에 600원 정도 받아요. 공 한 개 치는데. 한 번 치는데. 드림 레인지 가면 진짜요? 60개의 공을 주고 500원이다. 60개 공 주고 3만 원 받아요. 잔디에서 치는 걸 기준. 시간 제한은 없어요? 천천히 치죠.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되게 빈스윙 한 10번 하고. 엄청 집중해서 치죠. 고심해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고 그런 시설이 또 많지도 않고요. 그 잔디 관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 날아가는 게 보이고 그러면 초보들은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스윙폼을 조금 완성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실내 같은 경우는 실외보다는 아무래도 그 힘이 덜 들어가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좀 치는데.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렇죠. 공 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동안에 뭐 대충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한 3개월은 그냥 실내에서 3개월 정도는 실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점검하러. 뭐 이렇게 실외 연습장 가서 놀러 가는 셈 치고 가서 그냥 날아가는 공도 좀 보면 재밌잖아요. 스크린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공이 쫙 날아가는 건 다르고 기분도 달라요. 그러니까 날씨 좋을 때 오후에 토요일 오후나 이런 때 가서 그냥 한 시간만 하고 오기 좀 아깝죠. 차 타고 가야지 뭐 하지. 그러니까 한 시간 실외 반? 가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그냥 천천히 차도 마시면서 하늘도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골프 라이프 전체를 디자인할 때 보면 실내를 베이스 캠프로 하고 실외는 쿠폰 같은 걸로 끊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유효 기간을 뭐 한 1년짜리를 한 10장 이렇게 사서 가끔 날씨 좋을 때 가가지고 좀 내가 날아가는 공을 좀 본다라고 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아까 말씀하신 뭐 비용 3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지난번 말씀하신 사실 파3랑 비슷한 그렇죠. 비용인 것 예, 같은데 맞아요. 그럼 선생님은 당연히 같은 시간과 같은 비용이면 파3를 파3를. 가는 걸 추천하시는 아니 거죠? 아까 얘기한 잔디가 3만 원이고 보통 일반적인 야외 연습장 우리가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얘기하는 데들은 시간당 뭐 60분 70분에 오전에 가면 좀 싸고요. 15,000원에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 2만 원 사이? 2만 원 사이죠. 이거 10번 가면 벌써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 캠프로 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돈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쿠폰으로 끊자. 그리고 날씨 좋을 때만 가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익지도 않고 잘 이런 잔디구장 같은 건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3를 가는 게 잔디를 경험하기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요새는 뭐 데이터가 꽤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조금 더 필드 연습이 되도록 연습하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18홀 게임을 위주로 연습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 이제 그걸 필드 골프라고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건 이제 스크린 골프잖아요. 스크린 골프를 비교해 보면 얘를 굉장히 단순화시켜 놓은 게 얘죠. 단순화시켜 놓은 거죠. 일단 뭐 여기도 요새 뭐 바람도 조건을 집어넣고 어떻게 하지만 실제 내 피부에 느끼는 바람과 계산된 바람은 다르죠. 왜냐면 계산된 바람은 바람이 얼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짧게 쳐야지 길게 쳐야지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지만 바람이 이렇게 내 몸에 닿으면 몸이 달라져요. 몸이 확 힘이 들어가. 오니까 이게 야 내가 이거 세게 쳐야지 가겠구나. 이게 심리적으로도 변하고 육체적으로도 변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무빙 프레이트를 줘서 약간 경사의 변화를 주는 것도 많지만 실제 필드는 훨씬 더 경사의 변화가 심하고요. 경사의 변화도 심하고. 그다음에 잔디가 이렇게 놓여있는데 여기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매트지만 얘는 잔디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거의 흙바닥이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 같은 거는 벙커샷이라고 해서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40% 업하라, 20% 업하라 뭐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실제 모래에서 치는 것도 굉장히 다르죠. 모래에도 공이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뭐 푹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샷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를 초보자나 어떤 게임을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 스크린 골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화시킨 게 좋죠. 그쵸,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게 복잡한 게 많으면 너무 네. 많으면 게임도 재미가 없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니까 저는 이게 스크린 골프라는 게 학습용으로는 굉장히 좋다. 특히 초보자들의 입문 과정에 있어서 학습용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크린 골프에서 어느 정도의 좀 점수 목표를 한 다음에 필드를 나가면 좋을까요? 대충 산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크린 골프에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스크린 골프에서 90타 정도 치면요. 필드 골프 가면 100타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필드 경험이 네. 조금 쌓이면 요거에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린다.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에서 싱글을 치잖아요. 싱글을 치면 100타를 깨고 90타에 도전할 수 있어요. 90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 거의 언더파를 친다. 라고 하면 거의 보기 프레이 정도는 칠 수 있어요. 단 필드의 경험이 좀 쌓여야죠. 필드의 경험이 쌓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파3 경험을 좀 더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한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는 제 피부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한 10타에서 15타 차이니까 그 필드와 실제 스크린 그럼 골프. 이사님 이렇게 훈련소에서 회원님들 이제 뭐 흔히 머리 올리기 하러 간다 아니면 뭐 저기 파3 이런 거 간다 하실 때 저 대략 어느 정도 치시면 이제 그런 거 해보지 네. 않겠냐고 뭐 좀 저는 그냥 권유를 그 하시는지. 스크린 골프 100타만 쳐도 빨리 머리 올리러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음. 어차피 왜냐면 이게 머리 올리러 가면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이든 아니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이든 똑같이 못 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크린 골프 100타를 깼어요. 스크린 골프를. 그럼 빨리 머리 올리는 게 좋아요. 머리 올린다는 것은 필드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이런 거구나를 빨리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복 골프에서 뭐 저의 제자이기도 하고 제가 레슨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데 처음 필드 올리러 가면 뭘 잘 치게 해주려는 노력 저희는 별로 안 해요. 필드 같이 데려가잖아요. 스윙의 기술적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골프가 이렇게 칭찬하고. 멋있어? 너무 좋네. 재밌네. 야, 나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는 욕구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지. 얘를 그날 잘 치게 해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잘 칠 수도 없고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머리 올리기 하러 갔더니 그날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를 못하고 네, 막 뛰고 네, 뭐. 뭐 그러느라 바빴다고. 풍경이 아름다운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때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 주죠. 왜냐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른 사람의 방해가 안 하고 뒷팀보다 늦어지면 안 되니까 캐디들이 엄청 푸시하고 동반자도 스트레스 주지, 캐디도 스트레스 주지.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이제 제가 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캐디가 잔소리 안 나올 만큼 분위기를 만들면서 가는 게 캐디가 잔소리하기 전에 야 요번엔 그린에 온 시켰으니까 다 오케이 줄게 박수 그러고 넘어가.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어. 왜 오케이를 이렇게 안 주냐고 막 선생님은 주던데 왜 안 주고. 근데 나는 이제 진행 때문에 야 이번엔 그린에 올라가면 다 오케이 하자 그러고 딱 갔는데 다음 이제 제가 레슨이 끝나고 이제 다음 후반은 야 넣어줄게 한번 쳐봐 이러고 다음 D팀으로 넘어가고 뭐 오늘 레슨이 많으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막 D팀 자기들끼리 난리 막 나죠. 아니 선생님은 이것도 오케이 다 주던데 왜 치라 그러냐고. 제가 왕초보의 입장으로 오케이 주는 건 오케이 하면 그 이후는 안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한 번 친 걸로 하자 이렇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 남아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거 컨시드 줄게라고 하는 네, 얘기는 네. 뭐냐면 요거 한 번에 쳐서 네가 넣은 걸로 해줄게. 다음 그러니까 샷이 오케이 줄게가 컨시드 줄게랑 컨시드 같은 줄게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 샷이 들어간 걸로 쳐줄게. 그런 얘기. 한 번 더 쳐서 들어간 걸로 들어간 치자. 걸로 치자. 플러스 1은 되는 거네요. 그렇지. 한 싸운 적도 있어요. 컨시드 줬는데 초보자 데려놨더니 아니 선생님 저 80m 쳤다는 거야 자기가. 18개를 뺀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생님이 지난 원래 때죠. 3명 머리 올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상식을 하려고 보니까 머리를 올리러 왔는데 92타. 92타 막 이런 거야.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이거 속여도 너무 후한 거 아니야 했더니 전반에 너무 못 치니까 선생님 베스트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4명 중에 가장 잘 친 사람 자리에 가서 거기서부터 같이 두 번째 치는 샷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베스트 친 사람하고 스코어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반 나인홀 베스트볼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반 나인홀이 내 스코어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후반만 친 거지. 아, 이게 룰이 여러 가지네요. 초보자를 원래 게임도 그런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초보자를 데려가서 필드에서 머리 얹어주고 하는 노하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딱 상태를 봐서 한 홀 딱 지나고 보면 도저히 게임 진행이 안 되겠다. 오늘 안에 안 끝나겠다. 이럴 경우는 이제 전반 나인홀은 베스트홀 방식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제일 잘 칠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쭈루룩 이게 병아리 끌고 다니듯이 쫙 끌고 가서 여기서 한 번씩 더 쳐봐. 그러면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내 공 근처로 가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쇼게임을 할 때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맞아요. 그냥 엉뚱하게 쳤는데 대가리를 때렸는데 핀에 가서 붙기도 하잖아요. 그게 베스트볼. 그게 베스트볼이 되는 수가 있죠. 그럼 다들 막 좋아서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올렸는데 제 공을 퍼팅을 하는데 제가 먼저 자기 공 가지고 먼저 베스트볼 방식은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쳤는데 전 안 들어가서 한 5m 되는데 놓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왜냐면 똑같은 길을 서로 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야 그거 너무 세. 좀 살살 해봐. 그러면 이제 방향은 제 걸 봤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치면은 툭 들어가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은 몇천 명 머리 올려주셨을 거고 저도 한 100명은 올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좋은 추억을 만드는 데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저희가 이제 머리 올려주신 분들은 골프의 매력에 좀 금방 좀 느끼기에 좀 유리하다. 머리 올리러 가서 악몽이 되지 않고 그게 좋은 이제 제가 얘기해줘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혹시 머리 오는 사람 동반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게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있으면 이게 2천억짜리 정원이다. 18홀 기준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게 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어떤 골프장에서 하면 1,000억짜리다. 1,000억 원짜리 정원을 빌려서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죠. 그래서 그 정말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제 기준으로 실내에서 연습하다가 실외로 가고 그 다음 필드를 가잖아요.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하다가 실외 한번 가면은 이게 뭐야 이거 뻥 뚫려 있잖아. 내 공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막 몸에 힘도 들어가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 대한 약간 충격? 그리고 또 실외로 가서 필드 나갔을 때 또 그 충격. 이건 바람도 막 불잖아. 바닥도 평평하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고 새가 날아다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충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내 연습하다가도 선생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실외 연습장에 가서 그 이질감을 좀 줄여준다. 우리가 보통 동네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하고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는 거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옷가짐새도 달라지고 사람의 태도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드를 그래서 처음 머리를 올라갈 때 너무 싼데 가지 말라고 저는. 이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머리 올리기 특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네. 거기서 자세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쁜 골프장을 바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집 할 게 굉장히 많네요. 많죠. 네. 저희가 풀어야 될 얘기가 많거든요. 네. 네. 사화는 뭐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초잔디 위 타였어 장난다 등장 소문난 결과 지금 이 순간 뛰는 심장 마치 터질 것 같아 손에 작은 컵이 나를 부른다 함께하면 더 즐거운 이 게임 실력 속속 늘어나는 선샤인 속샷 손목에 흐르는 땀이 나를 깨워 오늘도 연습장에서 꿈을 이뤄봐 스윙의 스트레스 날려버려 웃으며 치고 나가는 이 기분 최고야 이 흘려서 안에서 행복한 시간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골프 여행 잔디 냄새 맡으며 다 같이 즐겨요 날아가는 공따라 우리 가벼워져 헤비 메탈 리듬 타고 온몸이 떨려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어요
닿는 그리의 기적 함께 손만 느껴 빠지는 이 순간 뛰는 심장 마치 터질 것 같아 손에 잡은 컵이 나를 부른다 함께 하면 더 즐거운 이 게임 실력 쑥쑥 늘어나는 선샤인 손목에 흐르는 땀이 나를 깨워오는 또 연습장에서 꿈을 이뤄봐 하루 스윙에 스트레스 날려버려 웃으며 치고 나가는 이 기분 최고야 이 훈련소 안에서 행복한 시간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골프 행연 잔디 냄새 맡으며 다 같이 즐겨요 날아가는 공 따라 우리 가벼워져 헤비메탈 리듬 타고 온몸이 떨려 순간을 위해 달려왔어요 골프의 향연